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명가 어이제입니다. 오늘 주말, 일요일 밤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2023년의 시작이 딱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도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 소식이 있어서 오늘은 좀 춥기는 한데 앞으로 봄 기운이 만연할 3, 4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만 보면 좀 날씨랑 다르죠. 시장은 좀 더 빠르게 봄을 맞이하면서 연초 대비 빠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순간순간 좀 뜨겁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들어서 또 날씨와 다르게 굉장히 냉랭해지고 있죠. 당장 금요일만 보더라도 지난 한 주 동안 파월 의회 증언으로 이 기점으로 시장 분위기가 냉랭해졌고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통해서 금융 리스크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내일 시장 걱정이 크실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3, 4월이 정말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봄맞이 이 특집 방송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편안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특집 방송을 통해서 꼼꼼하게 좀 점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시간 집중해 주시면서 또 10시까지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늘 그렇듯 현명한 대응에 있어서는 저희 MTN 방송이 함께합니다. 오늘 주식명가에서는 MTNW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2시간을 또 가득 채워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계좌 속의 종목들 지금 전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하나씩 해결해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지금 실시간으로 바로 문의해 드리면 전화는 02786-1022번 그리고 1023번 열려 있습니다.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하세요. 013-3366-82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180분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종목,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바로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손쉽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답해 마시고 가려운 부분 저희에게 미리 긁어달라 하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좀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명가 1부에서는요. 또 최고의 위원 또 두 분을 모셨습니다. MTNW 좋은 정보 송필호 어드바이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 밤에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또 시간을 내주셨어요. 네, 오늘 아주 네. 소명을 갖고 나와주셨다고. 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두 분도 많은 시청자분들 도와주시러 나와주신 거죠? 네, 그렇죠.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장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일단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먼저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님, 네. 지금 당장 월요일장 정말 피해 월요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금요일에 미국 시장 많이 밀렸습니다. 네. 이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한 영향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거 괜찮은 겁니까? 글쎄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야, 월요일장 또 한번 이게 그러면 또 월요일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이게 지금 실리콘 밸리 은행 이것이 파산한 것은 팬데믹이 가져다 준 빛과 그림자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빛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동성 이제 안 좋으니까 경기도 안 좋고 모든 게 우리 이제 그 팬데믹이 오니까 경기를 부양해서 유동성의 힘이잖아요. 네. 그때 막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채권 이제 그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유동성의 힘에서. 근데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에서 16번째 규모가 되는 그런 지방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뭐 회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실리콘 그 지역에 이제 한해서 그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벤처라든가 IT 스타트업. 기업들 거기를 주 고객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채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건 뭐냐면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돈이 넘쳐나서 채권 투자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인지한 투자자들, 예금한 사람들이 돈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뱅크런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초고속으로 파산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중소은행들한테 그 이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하락했다. 그래서 이제 금융 불안 심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현재까지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 영향을 분석해 보면 사실은 이제 계속 인플레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FOMC 연준에서 이제 3월달 금리를 0.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안 좋고
뭐 은행들 파산하고 그런데 금리 올리면 더 큰일 나겠죠. 예, 그래서 저는 0.25%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이제 중소 은행들이 주가는 많이 하락했지만 우리 앵커님, 미국에서 가장 큰 대빵 은행이 뭔지 아세요? 어딜까요? JP 모건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아이리나 클락에도 JP 모건은 2.54% 오르고요. 오히려 오르고. 오르고 그다음에 한 주 동안 보게 되면 채권 금리가 2년이나 10년에 다 26p, 27bp가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융시장은 이 충격이 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뭐냐면은 기업들의 인수 합병이 활발해요. 그때 우리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주가한테는 뭐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 일단 한번 차트를 잠깐 보면서 예. 특히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일 갭 하락하면 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어차피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게 이제 섬골 모양의 도지라는 건데 뚝뚝 떨어지죠? 그럼 이것을 또 메울 거고 내일 한번 하게 되면 이게 지난번에 갭 상승했던 자리가 어디냐면 정확히 한 2,300포인트의 내외가 되거든요. 여기를 메울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매수 구간이지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항상 이제 한 750포인트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일 갭 하락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떤 종목이나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펀더멘털이 뛰어난 종목이시라면 조금 참으시는 전략. 뭐 현금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네.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분할 매수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조언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정말 펀더멘털을 가려내는 게 중요할 텐데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섹터, 업종은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옳다고 보세요? 예, 저는 2차 전지에서 여러 가지가 2차 전지 양극재 뭐 다 여전히 많이 갈까요? 올랐잖아요. 네. 그래도 제가 이제 뭐 금년 초부터 계속 이 방송, 특집 방송 때마다 특별히 강조드렸던 게 바로 이제 폐 배터리를 보시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폐 배터리는 네. 그 제품의 라이프 그 사이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장 진입기, 이제 막 초기에 불과하다. 2012년부터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고, 물론 그때는 소량 생산이었죠. 이제 2013년부터 약간 매스 프로덕션이 이제 진행됐는데, 한 10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은 배터리를 폐기하든가 재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사이클이 돌아와 있고요. 각국에서 그 재활용 그 법안 발의를 하고 있고 또 시행을 하고 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IRA 그것도 그렇고 미국 전 유럽 같은 데서는 CRMA 법안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시장은 매년 앞으로 한 40% 정도 성장해서 2022년 3억 달러였던 것이 2024년은 574억까지 이렇게 달러까지 간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쇼텀보다는 우리가 매크로한 관점에서 중기 관점에서 눌릴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2차 전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안에서도 긴 사이클로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이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고강도 금리 사이클에 대한 우려는 좀 적어졌고 또 실리콘밸리 이 은행과 관련된 영향력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우리 송필호 의원님도 같은 의견으로 보시는지 시장 영향 괜찮을지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는 섹터는 꾸준히 관심권에 둬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시장 이해를 간단하게 하고요. 제가 유망하게 보는 섹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제 이제 미국 증시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요. 이제 보면은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지만요. 저는 내일 우리 증시는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면 MSCI 지수 우리 한국 ETF가 그 상승을 했고요. 네. 유로존에 열렸던 코스피 200 ETF도 상승을 했고요. 어제 이제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예. 3월 14일 날 CPI가 발표되는데 CPI 결과가 엄청 좋게 나올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상당히 나오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의 지방은행들보다는요.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봤을 때 연준이 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번이 우리 시장에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 잡아 나가야 될 섹터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시청자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는데요. 네. 모든 사람들은 꽃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꽃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바로 여러분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꽃길은 저는 원자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원자력을 좋게 보냐? 네. 첫 번째로 보면 이달 말부터 우리나라 신한울 3, 4호기가 본격 계약을 시작합니다. 이 계약 규모가 얼마 정도 되냐면 11조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원자력 관련주가 하락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의 에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하고 분쟁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주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한수원이나 에스팅하우스 쪽에서 중단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 말에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이 확정됐죠. 제가 본 윤 대통령 미국 방문의 최대 수혜주가 저는 원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원전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흔들림이 없네요.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쪽은 성장 모멘텀 강하고요. 펀더멘털 탄탄한 쪽으로 포트를 압축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에 이런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상담 문의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담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네, 저희 주식 명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의 참여 방법 잠시 안내해드리고 가면요. 전화 참여 바로 연결이 되니까 지금 전화 주세요. 지금 02786-1022번, 02786-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도 쉽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남기실 때는 종목,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접수가 가능해요. 올려주신 분 계시네요. 지금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바로 접수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그러면 바로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속도 있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께서 잠깐 연결이 좀 끊긴 것 같아요. 저희 문자부터 그러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해보는 동안 문자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0485, 뒷자리 0485님께서 문자를 주셨거든요. 네. 첫 번째 문자 6165님 것부터 볼까요? 네, 6165님께서 주신 어반 리튬 접수됐습니다. 16,846원에 15% 갖고 계신 종목입니다. 첫 종목부터 이렇게 2차 전지가 들어오네요. 금요일장 마감은 사흘 내내 좀 빠지면서 4% 하락 13,4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리튬주가 광물자원 중요성 부각되면서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튀었다가 사흘 내내 좀 빠지면서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이분께서도 올라갔을 때 사신 것 같아요. 어이구, 우리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사실 뭐 시장의 주인공이긴 했습니다. 리튬주 지금 이 가격대 잘 잡으신 건지 비중은 15%라서 크진 않거든요. 근데 밀리고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네. 거의 최근 들어서 제일 고점이 아니신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어반 리튬 같은 거 잘 아시겠지만 요즘 리튬 관련주가 핫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금양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진짜 하이드로 들어간 거다 리튬, 좋았어요. 미래 네. 나노텍 이제 다 그런 것들이 좋은 시세를 보였죠. 대부분. 근데 이제 어반 리튬은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는 종목이에요. 다만 작은 이제 제가 종목이군요. 저는 제가 2,500개 정도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이제 갑자기 문자 받고 제가 이제 네. 접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것은 제가 간단히 기술적으로만 설명드리고요. 하나의 좀 투자의 팁을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글쎄요, 제가 두 가지 유추할 수 있어요. 시점이 이때 아니면 또 이때셨을 거예요. 이때 아니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럴 때는요, 이거 자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도지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뭐 네. 뉴턴 잘 아시니까 이때에서 저점에 잡았다라면 이게 이제 보통 황금 맥점에서 포착되는 그런 패턴들인데요. 이거 제대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에서 제가 착시 현상이 들었다고 생각되냐면 이때 이제 장대 양손을 뽑고 회자가 되니까 뭐 우리 CJ앵커는 저기 우리 어이제앵커님도 저기 하시잖아요. 낮방송 하시잖아요. 네네. 자, 오늘 상승 점이 뭡니다 하면 야, 저 좋다 그러면 그때 뒤로 이렇게 가던 시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의 팁을 드리면 네. 이미 이슈화되고 뉴스 한참 진행되고 그럴 때는 추격 매수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것이 이제 아직 추세가 훼손하지 않아요. 딱 가격만 말씀드릴게요. 12,000원까지 훼손하지 않으면 들고 가시고요. 만약 반등 나올 때 16,000원대는 일정 부분 매도하시고 추세 관찰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리튬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 종목 말씀드렸죠. 기계 대장주예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꺾으면 얘들도 더 쉽게 꺾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12,000원을 손절가로 설정하시고 반동 나올 때 16,000원 이상에서는 또 일정 부분 축소하시고 추세 관찰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13,000원대가 지금 지지라인이라고 하신 거죠? 12,000원. 12,000원이요? 알겠습니다. 불안불안한데 그래도 12,000원 지지력 보시면서 좀 반등이 바로 나온다면 16,000원에는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겠고요. 리튬의 펀더멘탈보다는 지금 갑자기 좀 잡아 들어간 이런 흐름 속에서 빠른 대응이 더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저희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6165번님의 종목 어반 리튬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저희 문자 받고 다시 또 전화 갈 텐데요. 0485님이 보내주신 G2파워 가겠습니다. 원전주인데 최근에 시장에 몇몇 종목들이 워낙 강했잖아요. 이 종목도 따라 사신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매수 가격이 9,219원이고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50%입니다. 원전주가 지난 한 주 동안 좋았어요. 송필호 의원님. 네, 좋았습니다. 혹시 금요일 날 사신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이거 네. 따라잡으셨는데 비중도 커서 네.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TV에서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G2파워를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래야지 원전도 완성- 섹터 좋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을 원전 대장주로 지금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은 잘 사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원전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 줄줄이 대기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 오시면요, 왜 원전을 사야 되는가를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본 G2파워는 이제는 바닥을 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G2파워 같은 경우는 수배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강공소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원전 쪽에 원전 감시 솔루션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한수원 쪽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전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최근 주가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이 종목은 가만히 가지고 계시고요. 예. 제가 보면 4월 말까지만 가지고 가시면은 충분히 18,000원 이상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력 홀딩 강조해드립니다. 18,000원이요? 네, 18,000원 이게 거의 뭐 12개월 정도로 좀 길게 잡아주신 거예요? 이번 4월 말까지 정도 보면 이벤트로? 이벤트로 보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잘 사셨는데요. 0485님 다행입니다. 저는 최근 단기에 올라와서 50% 너무 무거운 거 아니실까 걱정했는데 모멘텀 가득하고요. 원전에 대한 이런 포커스 모멘텀을 좀 집중해 보신다면 그래도 길게 뻗어나갈 가능성 보셨거든요. 이 이슈와 함께 좀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8,000원 흐름까지 열어놓으셨습니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어요. G2파워 봐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앞서 우리 만나지 못한 시청자님 다시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답답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저희 KG 스틸이라고요. 얼마에 사셨을까요? 30% 가지고 있습니다. 9,100원에. 네. 9,100원에 30%요? 네네. 언제 사셨어요, 시청자님?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사신 네네네. 포인트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종목 좋게 보신 이유가 어디 있었나요? 제가 제 상식으로는 쌍용차도 인수그룹에서인가 인수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쌍용차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그러고 하고 해서 혹시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러셨군요. 그렇습니다. M&A 모멘텀으로. 그럼 지금 제일 궁금하신 건 어디까지 갈까? 이런 포인트인가요? 어디까지보다도 손절매 미국 주식도 안 좋고 그래서 네. 실리콘뱅크인가 뭐 네. 파산 소식도 들리고 그래서 예. 아무래도 좀 조정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수적으로 조정이 있으면 하락하지 않을까 해서 손절매 가격이 좀 궁금해서 전문가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중요시 하신 것 같아요. 이 영향이 네네. 어느 정도나 흔들릴지 그럼 이 부분에 좀 포커스 맞춰서 혹시 괜찮다면 가격 지지하고 어디까지 갈지도 한번 저희 체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KG 스틸입니다.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님, 네. 사실 저는 리오프닝 혹시 보시지는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쌍용차 관련해서 포인트 들어가셨대요. 미국발 영향까지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볼까요? 예, 하여튼 우선 시청 인사 좀 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목소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상당히 차분하시고 주식도 잘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딱 접하면서 정확히 우리 앵커님하고 시청자님하고 설명하신 게 다 맞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KG그룹이 쌍용차 인수했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만들려면 그에 따라서 뭐 스틸, 철강이 들어가잖아요. 뭐 강판도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후광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상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리오프닝 관련주, 특히 이제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에 따라 이제 기대감이 이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철강뿐만이 아니고 화학 쪽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왜 주식을 잘할 것이라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높게 잡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물론 지금 매수가 대비 뭐 대략 한 4, 5% 정도 내리긴 했지만 그건 지금 시장 흐름에 비해서는 크게 내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매매 전략 세워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때 이게 슈팅하면 나왔던 거예요. 바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리오프닝 그런 이슈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것은 한 열흘 정도 됐다니까 뭐 9,100원대니까 아마 이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물론 가격은 있잖아요. 높게 잡으신 건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렇게 시세를 딱 뽑으면서 위에서 장대 음선이 나잖아요. 그때부터는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에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 조정 면에서는 잘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뭘로 작용하냐면 소위 말해서 매물벽, 큰 장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시에 한꺼번에 돌파하려면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는 좀 어렵죠. 왜? 여기서 지금 매도의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낮게는 잡으셨지만 이런 것들을 좀 횡보할 때 잡는 게 더 좋다. 이게 이쪽으로 한동안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잡으시라. 이렇게 제가 한번 기술적인 접근 방법을 조언을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 영향을 받기는 받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실레이터가 10까지 가지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일 분명히 갭 하락하면은 0에 가까워질 겁니다.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빨간색 80 이상에서는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0에 가까워질수록 아까도 제가 시황전략 설명 드릴 때도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기서는 견디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높게 잡으신 게 아니니까 대략 7,500원 정도만 훼손하지 않으면 들고 가시되 다만 이것은 이제 또 여기서 강하게 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한 9,000원 언저리에서 한 8,800원에서 9,000원 정도에서는 일단 매도하시고 좀 기간 조정이 지나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시청자님 어떠셨어요? 궁금증 좀 해결되셨어요? 네네네.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요? 전문가님 말씀대로 좀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크로 중요하게 보시니까 내일 흐름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밤늦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가볼게요. 속도 내야겠네요. 이번에도 전화입니다.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갤럭시 모니터리. 갤럭시 모니터리 사셨어요. 얼마에 사셨나요? STO 토큰 증권형이라고 네. 한도 사서 조금만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8,640원을 걸어놨는데 딱 찍고 내려가 버렸어요. 얼마에 들어가신 건데요?
7,600원. 7,600원. 비중은요? 네네. 15%입니다. 15%. 8,000주라고 하셨는데 지금 단기로 봤는데 갑자기 꺾여서 7,000원 아래 있잖아요. 저희 지금 단기 대응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바로 송 위원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송필호 의원님 어떡하죠? 반갑습니다. 송필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참 어려운 주식을 매매를 하시네요. 제가 이제 왜 어렵다 그러냐면요. 이제 일봉을 보면은 크기가 크죠. 일봉이 크기가 크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시장에서 변동폭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반 투자가들이 매매하기 어려운 주식입니다. 네. 앞으로 될 수 있으면은 이 일봉 크기가 적은 주식을 좀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네. 네. 네, 이 종목은 이제 효성그룹 그 반기 회사라고 좀 보면 됩니다. 그 조씨 집안에서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갤럭시 머니트리가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그 소액 결제, 그런 휴대폰 결제를 하는 업체 중에 하나고요. 네. 이제 그 자회사가 그 아까 말한 STO 연계형 토큰 증권을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죠. 네. 그리고 이 종목은 또 이제 미국의 그 가상화폐 관련주들하고 좀 같이 움직이는 동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보면 그 그 연계형 토큰형 그 주제, 그 테마는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최근에 미국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좀 안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이제 실버 게이트라 그래가지고요. 미국에서 가상화폐를 담당하는 은행이 최근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흐름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와 머니트리에도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보면은 이 종목은 지금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보면 6,500원 정도가 제가 무너지면은 좀 비중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은 손해가 안 나면은 가감히 한번 교체 매매를 고민 한번 하신 거 어쩔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7,600원까지는 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장 분위기가 봐서 월요일날 빠졌다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당장 네, 지금 이쪽이 움직일 만한 여건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손절매 가격이고요. 성절매는 저는 6,500원 정도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그냥 속상하네요. 딱 8,240원을 걸어놨는데 딱 네. 찍고 내려가 버렸어요. 너무 좀 먹으려고 그랬던가 봐요. 시청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일단 리스크 라인이니까 손절 더불어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가격대 6,500원 지지는 보시고요. 그다음에 네네. 계속해서 뉴스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시면 네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STO 관련주 함께 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문자 참여 보겠습니다. 우리 김대흥님께서 앞서서 봐드릴게요. 6474님 종목입니다. 쌈지 엔터테인먼트인데요. SAMG 엔터 34,050원에 15% 갖고 계신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이 최근 단기에 시장 영향 많이 받았나 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나흘째 음봉 기록하면서 금요일에는 3만 원 아래서 마감이 됐거든요. 이게 우리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님도 보셨던 종목인데 사실 한때 좋을 때는 흐름을 딱 잡아주셨잖아요. 3만 원, 4만 원대. 그 이후에는 조금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사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종목은 제가 정말 큰 수익을 들었던 종목이에요. 네. 한 160%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조금 앵커님 말씀대로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들은 제가 5월, 4월까지 들고 가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첫째는 동사는 뭐 캐치 티니핑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 OTT, 티니핑 2가요. 거의 OTT 시장에서 거의 상위권에 지금도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은 올해 영업이익이 한 대략 265억 정도 난다고 그래요.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난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아무리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인다 하지만 이 종목도 아까 앵커님 말씀드린 대로 거의 5만 원 가까이 갔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3만 원대 이하로 떨어졌으면 또 가격 메리트도 만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4월 말까지는 들어가시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또 5월 달 되잖아요. 그럼 뭐가 껴 있죠? 어린이날이 껴 있잖아요. 어린이날 그때 보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가장 왕국에서 많이 팔린 게 바로 티니핑이거든요. 그럼 그 특수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럼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내리느냐? 네. 이건 간단합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수급면에서 뭐가 있냐면은 3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있어요. 아. 그게 대략 115만 주 됩니다. 마지막 떨어내는 작업입니다. 1개월 때는 주가가 오히려 상승했고 2개월짜리, 3개월짜리 그 보호 예수 물량 때문에 수급에서 약간 좀 꼬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노란색에서는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께서 34,000원 잡으시면 높게 잡은 게 아니에요. 29,000원이니까 대략 한 10% 남짓 지금 손실인데 네. 음선 하나만 좀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실레이터 0에 육박하고 하거든요. 그 다음 또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도 만약에 이제 저는 이번 주 갭 하락하면은 대략 뭐 한 27,000원 정도까지 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낮게 출발하는 양봉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봉으로 봐도 이제 다음 주는 좀 서서히 또 양상, 낮게 출발하면 양상 가능성도 엿보인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3월 달 자르면 밑골이 타는 양수도 나올 수 있고 이게 또 4월 달까지 또 한번 양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하여튼 지금 우리 시청에서 사신 가격이 34,500원 네크예요. 1차 저항값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돌파하면 그 다음에 열린 게 45,000원이에요. 이걸 감안하시면서 웬만하면 들고 가시고요. 비중만 만 15% 정도니까 네. 15% 정도면 그냥 좀 길게 보면서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상담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신 가격대 불안해하기보다는 보호예수 물량 소화시키고 또 5월 가정의 달 있고 모멘텀 기다리시면 충분히 또 업사이드 열려있는 종목이다. 이런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1차 34,000원, 45,000원까지 흐름 보시면서 중간 점검 시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SAMG 엔터 살펴드렸고요. 다음 문자 또 받아보면 1009번님이 로보스타일 문의해 주셨습니다. 핫한 종목 많이들 들고 계시는데 31,500원에 이분은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80%를 실은 종목입니다. 지금 아직 수익권이시기는 해요. 그런데 워낙 올라갔을 때 38,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너무 불안하시겠죠. 네. 송필호 의원님, 네. 우리 시청자님 다시 계속해서 수익 내실 수 있을지. LG발 로봇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면 되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가 M&A를 했죠. 한 4년 전인가 5년 전 정도 M&A를 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계속 로봇 쪽에 투자를 좀 확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G전자가 로봇 쪽에 투자를 확대하면은 시너지 효과는 좀 기대가 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시점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시점이 좀 잘못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도 보면은 주가가 보면은 지금 거의 더블 가까이 오르는 시점에서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었다는 것은 주식을 하는데 좀 약간 좀 리스크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지 않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보면은 뭐 2만 원대 이렇게 비중을 실었다면은 가져갈 만도 하지만은 지금 상당히 고점에서 많은 비중을 실고 있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상당히 크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80%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80%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좀 비중을 좀 줄이고요. 주식은 100%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봇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너무 밸류가 너무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제가 보면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비중은 내는 한 20% 정도만 홀딩하고 가지고 나머지 한 60%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쭉 한번 홀딩 한번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로봇은 여전히 이슈가 살아있기는 해요. 하지만 너무 비중 높게 들어가셔서 리스크 관리가 당장 필요합니다. 비중 일단 좀 줄이셔서 다이어트 하시고 나서 조금 맘 편히 보시길 바랍니다. 로보스타 함께 체크해드렸어요. 다음은 유튜브 갈게요. 제가 앞서서 이름을 읽어드려서 좀 아쉬워하셨죠? 안 된 줄 아시고 김대응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미래 나노텍입니다. 27,000원에 27% 갖고 계신 종목으로 봐드리겠습니다. 높게 사셨네요. 이 금요일장은 5% 빠지면서 25,05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이고요. 저희 앞서서 이 어반 리튬도 좀 봐드렸잖아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님, 그래도 미래나노텍은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 리튬 종목 중에는 핵심 아닙니까? 네. 그럼 홀딩 괜찮은 거예요? 사실 그 리튬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간 게 바로 이 미래 나노텍이에요. 속도가 제일 빨랐나요? 빨랐죠. 아니 제일 먼저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선두에서 제가 이 종목은 그때 제가 언제 추석 특집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그때 전화 연결했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전화 연결하면서 미래 나노텍 전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참 잘 잡으셨습니다. 저도 이게 찌면은 종목인데 그 가격대가 12,000원대였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근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31,000원까지 올랐어요.
먼저 오늘 두 번째, 물론 너튜브를 통해서 제가 상담 그 기회를 갖고 있는데요. 자, 어떤 차이냐? 12,000원대 잡으신 분하고 지금 잡으신 분들하고 차이는 어떻게 날까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남보다 앞서서 내용 있는 종목들을,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볼 때 말이에요. 저점 잡아라. 그걸 해주는 게 바로 황금 100점 전략이다. 우리 매일 2시 한 40분부터 우리 어이제 앵커님하고 화상 연결을 통해서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때 좀 이제 늦게 하기 때문에 이미 수익도 많이 난 종목들도 이제 뭐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네. 오전장부터 치고 올라서요. 그래서 모든 주식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안 볼 때 저점을 잡으셔야 된다. 야, 내가 이거 2차 전지 말이지. 지금 양극재 못 잡으니까 지금 오늘 잡아야 되는가 봐. 라고 따라가실 때가 그게 고점입니다. 마치 삼성전자 96,000원일 때 내가 그 종목을 삼성전자를 안 가지고 있으면 소외됐던 그런 감정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1조 8천에 매수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리튬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결국 주식을 하는 내 목적은 수익률 게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높게 잡으면 저점 잡으시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떨어지고 그렇죠. 잘못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미래 나노텍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네.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이거거든요. 봐요. 여기서 갭 상승하고 막 올라가죠. 이 갭 상승은 꼭 메웁니다. 분명히 메웠죠. 그러면 또 한 번 내릴 겁니다. 다 이 점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22,000원 이탈하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다만 22,000원 유지하면서 상승 나올 때 또 한 번 리바운드가 나올 거예요. 그 가격대가 한 26,000원 될 거예요. 그때는 한 번 매도하시고, 예, 이게 좀 큰 쌍고점이거든요. 매도하시고 추세 관찰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많이 오르면 올랐어요. 그 다음에는 상승 각도 기울기가 둔화되든가 조정이 일하기 일수다. 예, 그렇게 좀 꼭 투자할 때 이걸 좀 명심하시면 하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네. 네. 대응님의 종목 미래 나노텍이었습니다. 뭔가 심신 관리를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좀 리스크 관리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대응해 주시고요. 다음 종목 좀 짧게 가볼까요? 핵심만 봐드리겠습니다. 리우님께서 CJENM 문의하셨는데 98,000원에 10%라고 하셨어요. 물타기 해서 지금 평단가가 이 정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87,000원대까지 내려왔죠. 2월, 3월 너무 빠졌네요. 송필호 의원님, 지금 CJENM 핵심적으로 볼 게 무엇인지 기다리면 올라올까요? 네, 제가 보면 이제 일반 투자가들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주식이 빠진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네. 일반 투자가들은 그 빠진 이유를 모르고 네. 하고 있는데요. 특히 4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 특히 티빙 쪽에 적자가 작년에 1,200억 정도 났고 그랬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최근 CJCNM 같은 경우는 CEO가 바뀌었습니다. 구제전을 적극적으로 실제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지금은 좀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매수가 이상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은 홀딩 전략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다행입니다. 리우님 너무 좌절 마세요. 그래도 올해 수익성 개선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요. 증권가에서도 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조금 편안하게 홀딩 가져가시면서 중간중간 점검 또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고민이신 종목들이 많으실 텐데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2부에서도 좀 봐드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두 분의 유망주까지 공개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두 분의 유망주를 들어보는 시간. 혹시 여러분들의 계좌에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도 괜찮을 그런 효자 종목이 있으신가요?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지금 보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할게요.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님, 네. 앞서 섹터로는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포커스를 잡아주셨습니다. 종목도 이렇게 보시는지 핵심 종목, 이 종목 들고 가면 좀 편안하게 운용할 수 있다. 어떤 종목인가요? 새내기주에서 쌍두마차가 있죠. 세비캠, 성일하이텍. 모두 큰 수익을 드리는 종목이긴 한데 네. 아직도 제가 이제 시장 초입기에 있다, 도입 초입기에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성일하이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세비캠 같은 경우는 제가 신정 특집 구정집도 나서 이미 100% 가까이 올랐고요. 물론 성일하이텍도 한 100%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수집하고 전처리, 리사이클링 파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회사가 특징이 뭐냐면 글로벌리한 거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중국, 헝가리 1, 2 공장이 있고요. 인도, 폴란드, 독일까지 아주 전방위로 다 포진돼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뭐냐면은 배터리 소재 생산까지 하는데요. 이미 군산에 1, 2 공장이 있고 지금 대규모 캐파별 3구장까지 짓고 있거든요. 이것을 바로 하이드로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 플러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사인할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네. 이게 이제 상승하는데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딱 이게 양음양음 나오면서 이 밴드 기준을 딱 지키고 있어요. 물론 미국 시장 영향도 받을 수 있겠죠. 나쁘지 않고요. 이런 종목들은 매크로하게 보시자. 이게 연봉이에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저도 딱 700% 먹고 나왔는데 그 이상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장주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기회는 안목으로 접근하는 전략 구원해 드리고요. 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 한 15만 원 정도 좀 낮게 출발 더 좋겠죠.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2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15만 원까지 기회 주면 그때 잡아서 네. 다시 한번 신고가 18만 원까지 보자는 전략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을 1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폐배터리의 대장주 성엘 하이텍 유망주로 제시됐고요. 이어서 송필호 위원님의 관심주입니다. 원전을 보셨잖아요. 네, 타픽도 그 안에 있나요? 네, G2파워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TV에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매수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벌써 한 30%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괜찮아요? 있습니다. 제가 원전 관련주 중에 가장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전 설비, 감시, 진단, 솔루션을 개발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원전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이따 무료 방송에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원전 여러 가지 스케줄이 지금 그러니까 이벤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모르고 있는데 저는 그 이벤트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줄을 사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격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작년 12월에 올해 1순위 종목으로 제가 네임버그 노보티스를 추천을 강력하게 드렸습니다. 그래 한 달만 딱 투자해봐라. 한 달만 투자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고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1월 한 달에 150% 수익률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 다음에 제가 1월 2일 날 제가 AI 관련 보고서를 써가지고 장중무료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인공지능 관련주 이제 간다. 그래서 사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져가 봐라. 끝까지 가져가신 분들은 몇백 프로 수익률이 났죠. 제가 본 G2파워도 지금 이제 바닥권의 시작입니다. 절대 단타지 마시고요. 한번 4월 말까지 한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절 라인을 이야기해 드리면요. 손절가는 8,300원 정도. 목표가는 더블 18,000원 제시합니다. 아까 전에 저희 G2파워 상담 들어왔었잖아요. 네. 목표가 그대로 네. 18,000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G2파워. 그리고 손절 라인은 8,300원입니다. 모멘텀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원전주에 대한 강력한 포인트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G2파워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유망주 성일 하이텍과 G2파워였고요.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들어왔거든요. 5275님 보내주신 SK이노베이션 가겠습니다. 17만 8,800원, 10% 갖고 계신 종목입니다. 대형주가 오늘 들어왔는데 지금 사실 이 종목이 이번 주에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 금요일장 그리고 그 전에 초에 또 강했었죠.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런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고요. 사실 자회사 모멘텀으로 2차 전지 쪽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김정보 위원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유도 있고. 네. 이 종목 괜찮을까요? 사실 정제 마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제 문제는 성장성에서 바로 SK온이 있잖아요. 그에 따른 모멘텀이 있다. 뭐 잘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엔수라든가 삼성 SDI 이 셰일 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반면에 뭐 동사는 그 아직 후광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관심에 두실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다중바닥이면서 정고점 살짝 돌파했다 눌리면 다시 가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큰 종목들은 앵커님 말씀을 우리가 월봉 정도로 보셔야 돼요. 월봉 정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다중바닥, 지금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면 이 종목 서서히 오를 겁니다. 분기 차트를 보아도 이제는 유입방이 좀 많이 열려 있다. 하여튼 이런 종목들은 길게 보신다라면
키 맞추기 상승도 일어날 수 있는 자리, 대략 한 19만 원대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기대된다. 19만 원까지 보유하는 전략 권해드릴게요. 네, 19만 원대까지 괜찮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행이네요. 주가 키팩터 2차 전지에 포커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6640님의 종목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EN 플러스 가겠습니다. 6,064원에 10% 갖고 계신 종목입니다. 손실이 좀 클 것 같아요. 지금 네. 4,620원에 거래 마쳤거든요.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와 함께 지금 변동성이 3월 들어서 조금 있거든요. 이제는 기대해봐도 되는 움직임인가요, 위원님? 저는 빨리 팔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표적인 이제 시장의 세력주죠. 옛날에 그 명동에 있는 그 사보이어틀이 가지고 있던 회사가 계속 M&A가 되면서 나노 사업 안에 최근에 2차 산업 안에 그러면서 세력들이 항상 가지고 노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 그럼 빨리 매도를 해야 되냐는 생각을 하냐면요. 실적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보면은 얘는 2017년부터 지금 몇 년 적자입니까?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예. 적자폭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이제 3월 달 제가 보면은 감사 시즌이 이제 감사 보고 시즌이 돌아오죠. 그때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보면은 너무 얘는 리스크가 큰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상승시마다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우량주 중심으로 교체 매매를 한번 고민한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라올 때 서서히 좀 비중을 줄여보는 게 중요하다. 수급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기민하게 체크해 주시면서 좀 팔고 나오는 전략도 고민해 보세요. 종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이 9시부터 좀 진행될 예정이에요. 어떤 내용 나올지 그리고 내 종목 안 봤는데 라고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두 분께 좀 주제 여쭤볼게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해 주세요. 조은정 부위원님. 주제를 앵커님께 저 질문하시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직접 홍보를 또 해주셔야 예, 됩니다. 우리 밤방송 시청률 잘 아시겠지만 10시부터 여의도 승부사 주식 열전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AI를 비롯해서 9분이 아주 지금 뭐 수익률 뜨거운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한 이제 중반을 달려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운 좋게 승률이 너무 높으시죠 지금? 네, 뭐 그래서 1위를. 좀 뭐 수익률도 괜찮고 네. 사실은 주식을 하는 목적이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급량에서요 추세 투자 어렵습니다. 뭐냐면은 어차피 내 계좌를 부전히 쌓아가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지금 아픈 계좌를 가지시면서 추세 투자하면서 또는 10만 구분에 젖어있지 혹시 않으세요? 지급량은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픈 계좌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당장 내일 좀 어려울 거예요. 지수와 상관없이 달려갈 또 종목도 있거든요. 그걸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하여튼 뭐 그래도 수익 열전 1위 전망과 함께 스무 투자 함께 하셨으면 그런 바람이네요. 네,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 수익 열전 1위에 버금가는 그런 내용들을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팁 드립니다. 주식 치유 테라피 여기 핵심 맞춰서 9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많은 내용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내일 대비 중요합니다. 송필호 의원님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나요? 제가 증권사를 한 30년 다녔잖아요. 그렇죠. 30년 다녔죠. 잘 알지 않겠는데. 제가 증권사를 다니면서 네. 일반 투자 계좌를 30년 관리해봤습니다. 왜 일반 투자가들이 돈을 못 번가를 저는 너무 잘합니다. 그 이유로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을 왜 사야 되는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1분기가 끝나갑니다. 네. 2분기에 진짜 승부가 날 만한 종목 3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오면은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멋집니다. 주식업력씀 30년 이제 제도권에서 오랫동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어려우셨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 노하우에 좀 녹아내서 공개 방송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2분기 유망주 3선 종목들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 또 9시부터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공개 방송 9시부터 진행되니까요.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 송필호 어드바이저 두 분의 공개 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하는 주식명가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익한 상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